만약 제가 90대에 접어든 일본 의사들이 여전히 수술을 집도하고 환자를 진료하며 절반 나이의 사람들처럼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들은 평범한 의사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조용히 실천해온 식습관을 통해 그 효과를 온몸으로 증명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샤게키 히나하라 박사는 105세까지 생존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일했고, 미야자키 히키치 박사는 105세에 세계 최고령 단거리 육상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도 아니고 값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한 노화를 위해 들어왔던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식사법이었습니다. 도쿄 의과대학 연구진이 일본의 100세인 847명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장수에 대한 모든 상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슈퍼푸드를 먹지도 않았고 유행하는 식단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주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의사들이 밝혀낸 최고의 비밀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 안에서 벌어지는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수명을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으며, 반대로 전체 인구의 95%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정성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번째 음식을 먹을 때의 온도가 수명을 바꾼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의 장수 의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을 해왔고, 이제야 서양 의학이 그 중요성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음료의 온도입니다. 오키나와의 백세인을 40년 넘게 연구해온 스즈키 마코토 박사는 하루 종일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음료를 즐겨 섭취하는 사람들이 소화 기능이 훨씬 뛰어나고 만성 염증 수치도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그 온도를 천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원래라면 세포 회복이나 면역 기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기아토 대학에서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도 따뜻한 음료를 함께한 사람들은 소화 장애가 32% 감소했고 만성 변비는 28% 낮았습니다. 위장을 하나의 냄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찬 재료를 계속 집어넣으면 요리가 느려지고 조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음식과 음료는 영양소 분해를 늦추고 흡수를 방해합니다. 일본 전통의학에서는 이 원리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사량뿐 아니라 식사 방법까지 포함하는 하라하치부라는 개념을 실천해왔고, 그 핵심에는 소화의 불을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소화 효소는 천에서 가장 활발히 작동하며 식사 중 얼음처럼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효소 활동이 최대 4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식 식사 습관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식사 중에는 얼음물 대신 따뜻한 미소국이나 녹차를 곁들이며 심지어 여름에도 식사 전후에는 찬 음식을 되도록 피합니다. 물론 차가운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일본 의사들은 식후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찬 음식을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소화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하신다면 따뜻한 물을 일상적인 기본 음료로 정해보세요.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채워두고 필요하다면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며칠만 실천해도 소화가 편안해지고 속이 덜 더부룩하며 하루의 에너지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심코 놓치고 있는 시간의 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100세인 의사들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식사 습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루의 식사를 모두 마치는 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연구 결과는 이 방법이 지금까지 밝혀진 장수 전략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는 일본의 외과 전문의이자 장수 연구의 권위자인데 그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식사 패턴이 오토파지라는 중요한 생체 과정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파지는 우리 몸의 세포 정화 시스템으로 마치 오래된 부품을 분해하고 다시 건강한 세포 구조로 재조립하는 생물학적 재활용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발견이지만 일본의 100세 의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원리를 자연스럽게 실천해왔습니다. 밤 사이에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오토파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도쿄대학은 10년 동안 2,000명의 성인을 추적한 결과 공복 시간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대사 증후군 발생률이 43% 낮았고 염증 수치도 3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식사를 건너뛰거나 스스로를 굶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본의 장수인들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 안에 먹고 나머지 시간은 소화기관이 쉴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이죠. 대표적인 패턴은 아침 7시에 아침 식사 정회, 점심 저녁은 오후 7시 전에 마치는 것이며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만 섭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14시간 동안 몸은 회복하고 세포를 정리하며 인슐린 수치도 안정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며 뇌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단백질인 BDNF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오키나와 100세인 연구에서도 이 식사 시간 패턴을 유지한 사람들이 밤늦게 간식을 먹은 이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6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습관을 잘 실천하기 위한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면 갑자기 8시간 창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매주 30분씩 저녁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마지막 식사는 배부르되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면 밤늦게 출출한 상황도 줄어들고 위장을 과도하게 무겁게 하지도 않습니다. 일본 장수 의사들은 보통 생선밥 채소, 미소국으로 구성된 간결하고 따뜻한 저녁을 즐깁니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포만감을 주는 식단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불과 2주 안에 수면질 향상, 아침 에너지, 증가 사고력 개선 등을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개할 다음 비밀은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약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매일 올라올 시니어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5번째 비밀은 음식의 색깔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마다 세츠 박사가 일본의 어떤 마을에서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70%나 낮은 이유를 조사하던 중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매일 별다른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5가지 색의 식재료를 챙겨 먹고 있었고, 이 습관은 수십 년 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접시를 예쁘게 꾸미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각 색깔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식물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물질들이 신체 안에서 서로 힘을 합쳐 질병을 막는 방식은 이제서야 과학이 밝히기 시작하는 영역입니다. 붉은색 식품에는 리코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 빨간 피망 딸기가 대표적인 예이며, 하버드 연구에서는 이러한 붉은 식품을 매일 섭취한 남성이 뇌졸중 위험이 39%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 식품은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를 제공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시력을 지켜줍니다. 당근과 고구마, 단호박, 오렌지 등이 해당되며,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 섭취가 충분한 사람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56%나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초록색 식품은 엽록소와 엽산이 많아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녹차, 해조류가 대표적이며, 일본의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초록 채소를 먹는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45% 낮았습니다. 흰색 식품인 마늘, 양파, 버섯에는 알리신과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 면역을 활성화하고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여줍니다. 일본 IG암 연구소는 흰색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암 사망률이 34%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라색과 푸른빛 식품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줍니다. 가지보라, 양배추, 블루베리가 대표적이며, UCLA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이 뇌 노화를 2.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이 강력한 이유는 색을 따로 먹을 때가 아니라 5가지 색을 함께 섭취할 때 서로 상승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붉은 피망의 비타민은 녹색 채소의 철분 흡수를 돕고, 아보카도의 지방은 주황색 식품의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높여줍니다. 마치 신체 안에서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백세인들은 색깔을 계산하며 일부러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한 끼 안에 다양한 색을 자연스럽게 담는 습관을 지녔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과 초록빛 해조, 샐러드 당근이 들어간 주황색 미소국, 보라색 절임 채소, 붉은 토마토가 들어간 식단은 단순하지만 색이 풍부한 전형적인 구성입니다. 최대한 효과를 얻고 싶다면 하루에 각 색깔에서 적어도 한 가지씩은 포함하려 노력해보세요.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식재료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양성과 꾸준함입니다. 기존 식단에 새로운 색 하나만 더해도 며칠 안에 몸의 활력과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적절한 양이 어떻게 수명을 늘리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규칙인 하라하치부입니다. 이름 그대로 배가 여든 %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지역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원칙을 마치 신념처럼 지켜왔습니다. 최근 서양 의학이 발견한 사실은 이 습관이 단순히 과식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세포 노화를 늦추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를 이끄는 브래들리 윌콕스 박사는 하라하치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 1800에서 19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인의 평균 섭취량인 2500에서 3000칼로리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도 영양 결핍 없이 자연스럽게 칼로리 제한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장수 유전자로 불리는 서투인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전자는 세포 건강과 염증 조절, 노화 속도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워싱턴대 연구에서도 가벼운 칼로리 제한을 실천한 사람들의 심장이 15년이 젊어진 것처럼 보였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이며 염증 수치가 거의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음식을 저울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의 80% 지점에서 멈추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장수에 적합한 섭취량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80%일까요? 일본 의사들은 천천히 먹으며 배의 감각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더 먹을 수는 있지만 배고픔이 사라지는 시점, 바로 그 순간이 멈춰야 할 때입니다. 포만감은 있지만 무겁지 않고 만족스럽지만 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빨리 먹어 이 지점을 놓치고 과식하게 됩니다. 규슈대학 연구에서는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은 비만 위험이 3배 높고 대사질환 위험도 2배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20회에서 30회 정도 꼭꼭 씹어보세요.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어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져 맛을 더 잘 느끼게 되며 결국 뇌가 포만감을 인식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작은 그릇과 접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접시는 큰 접시보다 훨씬 작은 크기인데, 코넬대 연구에서는 작은 접시를 쓴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22% 적게 먹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라하치부를 실천한 사람들은 심장질환이 70% 적고 암 발생률은 절반 수준으로 낮으며 과식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었습니다. 몸이 항상 과도한 소화 활동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체력과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내일 단 한 끼만이라도 천천히 먹고 더 먹을 수 있지만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나서 2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만 사실은 절대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식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발효식품에 숨겨진 놀라운 힘입니다. 일본의 전통 식단을 살펴보면 미소, 나토 절임, 채소 발효 생선 같은 발효 음식이 늘 식탁에 오릅니다. 단순한 곁들임이 아니라 이들은 장을 위한 천연 약재이자 우리 몸속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생물학적 무기입니다. 도쿄대학의 사사키 사토시 박사는 일본 백세인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성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유익균의 종류가 훨씬 다양하고 숫자도 많았으며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의 비율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매일 꾸준히 섭취해 온 발효식품에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1000명의 일본 백세인 장내 미생물을 조사했을 때 이들은 일반인의 3배에 달하는 속도로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특수균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고, 이 지방산은 염증 억제,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펜토시스라는 유익균은 백세인의 90%에게서 발견되었으나 젊은 층에서는 3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발효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유익균들이 장에 정착하고 인체가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는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K2,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 수면과 기분 조절에 작용하는 갸바 유해균을 억제하는 항균 성분까지 다양하게 생성됩니다. 도쿄 국립암센터가 9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발효대두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7%, 심장병 위험은 18% 낮았으며 나토를 자주 먹은 여성은 골다공증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유익균들이 미주신경을 통해 뇌와 직접 소통한다는 점입니다.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축은 단순한 소화 기능을 넘어서 기분 집중력, 기억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우울감과 불안 증상이 40% 낮았다고 일본 연구진은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를 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미소에는 아스페르길루스 나토에는 바실루스 서브틸루스 절임 채소에는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럼처럼 각기 다른 균주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혼합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뜨거운 물에 미소 한 숟갈만 넣으면 유산균 국이 완성되고 점심에 절임 채소 한 조각, 저녁에 사워크라우트 한 포크만 더해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장내 환경은 새 균주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섭취량은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품질입니다. 자연 발효된 제품, 특히 저온 살균하지 않은 것이 이상적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절임 식품 중에는 단순히 식초에 절인 것들도 많아 유산균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거나 가능하다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몇 주 만에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기분이 안정되고 에너지 또한 일정해졌다고 보고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몸 전체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이제 진짜 놀라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식사 습관 하나가 혈당을 통제하고 노화를 막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식사 순서에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장수 의사들은 너무도 단순해 보이지만 혈당 급증을 42%나 줄이고 수명을 늘리는 강력한 방법을 오랫동안 실천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먹는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먹는 순서였습니다. 오사카 부립대학의 타카나가 타시마 박사는 음식 섭취 순서가 몸속에서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식과 혈당 조절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당뇨병 약물과 맞먹는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핵심 순서는 간단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은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단 3가지 단계인데 이 조합이 몸속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먼저 채소를 먹으면 섬유질이 소장 내벽을 덮어주는 그물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그물막이 이후에 들어오는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 반응도 혼란스럽지 않게 조절됩니다. 일본에서 당뇨 전 단계 상태였던 2,500명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이 식사 순서를 따른 사람들의 68%가 식단을 바꾸지 않고도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두 번째로 먹는 이유는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GLP-1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마지막에 먹게 되는 탄수화물은 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밥 한 공기나 빵 한 조각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지만 이 순서를 따르면 완만하게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집니다. 웨일 코넬 메디컬 칼리지의 연구에서도 이 순서를 따른 서양인 그룹이 같은 음식을 무작위로 먹은 사람들에 비해 혈당 상승이 인슐린 반응이 40% 더 낮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자연스럽게 섭취량까지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에서 먼저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탄수화물까지 갈 즈음엔 이미 만족한 상태가 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100세 노인들이 젊은 세대보다 밥을 절반만 먹는 것도 억지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배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당화 반응, 즉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당화는 노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며 이를 줄이면 뇌 기능이 향상되고 세포 노화 속도도 현저히 늦춰집니다. 이 방법을 바로 실천하고 싶다면 다음 식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채소를 다 먹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한 접시에 모든 음식을 뒤섞지 말고 분리해서 순서대로 먹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샐러드를 다 먹고 나서 다른 메뉴로 넘어가면 되고, 집에서는 채소를 따로 소접시에 먼저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식사에서는 고바치라 불리는 작은 채소 반찬이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순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불과 3일 만에 에너지 저하가 줄고 군것질 욕구가 줄며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방식은 습관이 되고 당신의 몸은 한층 안정된 활력과 건강 지표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소개할 이 습관은 건강을 완전히 바꾸고 심지어 수명을 수십 년 더 늘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바로 아침에 실천하는 간단한 물 습관. 이것은 일본의 100세 의사들이 거의 예외 없이 매일같이 지켜온 필수 루틴이며 건강 보조제도 아니고 특별한 식품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의 시작과 동시에 따뜻한 물을 정확한 양만큼 마시는 행위. 나고야 대학교의 야마시다 히로시 박사는 이 간단한 습관이 신체 내부에서 엄청난 생리 반응을 일으키며 몸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고 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세포를 복구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며 다양한 대사 찌꺼기를 축적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공복으로 따뜻한 물을 640ml 마시면 신장과 장을 통해 이 모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따뜻한 물을 공복에 마시는 순간 위장 반사 작용이 활성화되어 장 운동이 촉진되고 독소가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90분 동안 기초 대사량이 최대 24%까지 올라가며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집중력과 인지 기능까지 높여줍니다. 카페인보다 더 확실하게 몸을 깨우는 자연의 방식인 셈이죠.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천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은 흡수가 빠르고 장기를 자극하지 않으며 부드럽게 내장을 깨웁니다. 일본 연구진은 따뜻한 물을 아침마다 마신 사람들은 신장 결석이 73%, 요로 감염이 61%, 변비는 48%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나고야 대학교의 장기 추적적 연구에서는 20년간 5,000명을 관찰했는데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전체 사망률이 37% 낮았고 심장마비, 뇌졸중, 암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적었습니다. 뇌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었고 노화 속도는 확연히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에서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500ml 미만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800ml 이상은 일부에게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양은 640ml이며 기상 후 5분 이내에 한 번에 마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날 밤 보온병에 물을 준비해두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따뜻하게 듭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빠르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몇 분 안에 마신 뒤 아침 식사 전까지 45분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물은 온전히 장기 내부에 작용하며 본래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일부는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반응은 보통 며칠 안에 사라지며 몸이 금세 적응하게 됩니다. 처음엔 400ml로 시작해서 일주일 안에 천천히 목표량까지 늘리면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방광 용량이 증가해 화장실을 자주 가는 현상도 곧 안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피부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크게 상승하며 소화가 놀랍도록 편해지고 아침에 머리 맑음과 정신적 선명함까지 느꼈다고 말합니다. 만성적인 건강 문제까지 서서히 개선되거나 사라졌다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연구에 참여한 70세 여성은 류마티스 관절통으로 고생했는데 이 루틴을 3개월 실천한 뒤 통증이 90% 줄었다고 보고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식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일본의 100세 의사들은 이 습관을 선택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로 여깁니다. 너무 오래 실천해왔기에 이제는 습관조차 아닌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7가지 비밀은 각각 독립된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몸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루를 따뜻한 물로 시작하는 루틴은 몸을 깨우고 정화시킵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는 영양소의 흡수를 최적화하고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을 강화해 면역의 기초를 다져줍니다. 하라하치부는 과부하 없이 적정한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5가지 세계 식단은 세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고루 제공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식사하는 습관은 세포 회복의 시간을 확보해주고 따뜻한 음식은 소화기관의 기능을 지켜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일본의 장수 의사들이 90대에도 환자를 진료하며 현역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작은 원칙들을 성실히 실천해온 결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고 단순한 습관이 쌓이면 그것은 결국 비범한 장수로 이어집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극단적인 식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맞물리는 검증된 오래된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내일부터는 7가지 중 1가지만 먼저 실천해보세요. 다음 주엔 또 하나를 더 해보시고요. 몇 달만 지나면 왜 이 의사들이 노화는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는지 몸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꽃 피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7가지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비밀은 무엇이었나요? 내일부터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계획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대화가 앞으로의 영상에도 큰 영감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